안녕하세요. 다우월드입니다. 3월 14일 파이데이 이제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물론 파이 해커톤의 제출 기간도 이제 종료가 되면서 이젠 해커톤 수상작 발표만을 남겨두고 있는 상태인데요. 최근에 있었던 소식들 좀 정리를 해서 여러분들께 공유를 해드리는 시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제일 먼저 파이 네트워크 KYC의 프로세싱이 빠르게 진행이 되지 않고 특히 KYC 제출 후에 스톡 현상이라고 하죠. 멈춤 현상이 일어나는 것에 대한 이유를 자세하게 설명한 영상이 있어서 제가 공유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극초기 파이오니어이자 파이 생태계 이해도가 매우 뛰어난 것으로 알려져 있는, 그리고 해외 모더들과도 친분이 있는 파이 인플루언서이죠. 크리스찬의 유튜브 영상을 잠시 요점 정리해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크리스찬은 해외 모드의 KYC 관련 요약 사항을 보여주고 어떤 이유로 KYC 신청 후에 많은 분들이 스톡 현상이 일어나는지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었는데요. 이 모두의 채팅 공지글을 제가 해석을 해드리자면요. 만약 당신이 KYC 제출 후에 이틀이나 그 안으로 문제없이 통과가 되었다면 당연히 KYC 제출에는 문제가 없었다라는 얘기가 됩니다. 하지만 만약 당신이 제출한 서류의 종류와 당신이 선택을 해서 입력한 서류의 종류, 그리고 국가명 등이 옳지 않게 입력이 된다면 당신의 제출 서류는 통과가 되지 못할 겁니다. 또는 라이브니스 테스트 중에 본인 외에 다른 혼란을 줄 수 있는 배경 등이 포함이 되거나 다른 사람이 출연을 한다면 이것은 KYC 제출 거부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참고로 라이브니스 테스트라는 것은 여러분이 실제 사람인지 아닌지 체킹을 하는 비디오 테스팅이 되겠는데요. 이런 사례는 아주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으며 서류를 제출하기 전에 마지막 단계에서 꼼꼼히 검토해보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합니다. 그리고 제출 후에 일주일이나 한 달 넘게 대기 중이라면 아마 당신에게 몇 가지 경우의 수가 발생했을 수 있습니다. 한 가지는 당신의 서류가 AI의 데이터 학습 부족으로 통과가 되지 못했을 경우인데요. 아니면 당신이 다른 실수를 적어내었을 경우에도 당연히 다음 단계로 넘어가지 못하게 됩니다. 특히나 간단한 실수들이 제출서에 입력이 되어 있는 빈도를 보면 아마 당신들도 놀라게 될 것이다. 이렇게 이 모더는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럼 여기서 AI가 자동 검증을 위한 학습 데이터가 부족하다라는 것은 도대체 어떤 얘기를 하는 건지 이에 대해서 크리스찬이 설명을 해주고 있는데요. 우리나라뿐만이 아니고 해외에서도 로컬 아이디보다는 국제에서 통용되는 여권으로 KYC 제출을 했을 경우 통과 확률이 좀 더 높을 수 있다라는 얘기들이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물론 이거는 코어팀의 공식 얘기는 아니고요. 아무래도 여권 같은 경우는 국가가 다르다 하더라도 레이아웃이 매우 일정하게 디자인되어 있기 때문에 또 선명도가 다른 로컬 아이디보다 훨씬 더 높기 때문에 AI가 지속적으로 데이터를 축적해 오면서 법적으로 허용된 아이디와 아닌 아이디를 구분해내는 능력이 뛰어나다라고 설명을 하고 있지만 한 국가에서만 사용되는 또 소수의 아이디가 제출되는 로컬 아이디 같은 경우에는 AI가 충분하지 못한 학습을 진행을 했을 수 있고 필요에 따라서 다시 검증을 요구하는 경우가 생길 수 있다.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 부분은 작년 12월달 니콜라스가 모더들과의 미팅에서 언급한 부분과 매우 흡사한 부분이 있는데요. 니콜라스는 당시 KYC의 AI 학습 트레이닝을 위해서 적게는 3가지 방법으로 지속적인 데이터 학습 훈련을 언급을 한 적이 있었습니다. 당시 니콜라스가 언급을 했던 디테일한 상황과 지금 현재 모더와 이 크리스찬이 얘기하는 부분에서 흡사한 부분이 상당히 많다라고 생각이 들고 있고요. 다시 이 모더의 글로 돌아가서 만약 KYC에 통과를 하지 못했다면 여기서 나중에 몇 가지의 경우 수를 다시 만날 수 있는데 그중 하나는 AI가 제출서를 다시 검토하도록 하는 부분입니다. 왜냐하면 AI는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학습 능력이 훨씬 좋아질 것이기에 더 정확한 검사가 가능해지는 것이고요. 두 번째로는 신청서를 처음부터 다시 제출하도록 기회를 얻는 것입니다. 물론 이 모든 것에는 시간과 노력이 필요한 부분이고 파이코어 팀에서는 이것에 첫 번째 개발 우선순위를 두고 있음을 잊지 마세요 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현재 KYC를 제출을 하셨지만 아직도 통과 소식을 받지 못하신 분들, 아니면 KYC 신청서를 아직도 한 번이라도 받지 못한 분들 많으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스트레스가 크시겠지만 또 이 영상에서도 언급이 되어 있지만요. 파이코어 팀에서는 실제로 정직하게 파일을 채굴을 했고 정직하게 KYC를 신청하신 파이오니어들은 한 명도 빠짐없이 다 통과를 시킬 것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또 실제 이 구절은 파이코어 팀에서 직접 한 얘기이기도 하고요. 조금만 더 인내를 하시고 일주일에 한 번이라도 파이 브라우저에 접속을 하셔서 KYC 탭을 누르시고 현재 제출하신 KYC 진행사항을 확인하시거나 아니면 KYC 기회가 왔는지 에 대해서 한번 확인을 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다음 소식으로는요. 파이 네트워크의 KYC 통과자 수 380만 명에 대한 소식을 지난번 영상에서 잠시 언급을 해드렸었는데 이 수치가 의미하는 바를
좀 더 이해할 수 있는 또 간접 비교를 할 수 있는 외부 자료를 한번 가져와 보았습니다. 저는 이번에 월드코인의 KYC 수치를 비교 대상 데이터로 가져와 보았고요. 월드코인은 제 채널에서 가끔 소개를 해드리고 있었던 UBI 암호화폐 프로젝트로 최근 챗GPT와 같은 AI 프로젝트를 이끌고 있는 오픈 AI의 샘 알트만이 이때까지 공을 들여온 UBI 크립토 프로젝트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Sci-fi looking devices around. Now, a little bit of what we're actually trying to do, we're trying to create bootstrap universal basic income through crypto. And one of the things you need to do as soon as you start handing out free stuff, which UBI basically is make sure that people cannot fraudulently claim it. Basically, Sybil protection. So we had to solve the Sybil protection problem. There's a couple of approaches you can do. KYC is one of them, but not very privacy preserving, and we are all. 현재까지 글로벌하게 KYC 시스템이 지금 들어가고 있는 진정성 있는 몇 안 되는 암호화폐 프로젝트로 이렇게 파이 네트워크와 월드코인을 비교를 함으로써 파이의 현 KYC 진척도를 한번 비교를 해보자라는 건데요. 일단 월드코인과 파이의 프로젝트는 철학이 서로 상통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바로 세계 모든 인류가 1인 1계정을 증명하고 디지털 지갑을 배포받을 수 있어야 된다. 바로 이런 부분이 되겠는데요. 그래서 두 프로젝트 모두 평범하게 KYC를 진행하지 않고 조금 더 유니크한 방법으로 자체적인 KYC를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월드코인은요. 올브라는 홍채 스캔 인식 장치를 통해서 각 개인마다 특유한 홍채 패턴을 읽어내고 이것을 코드화하여서 중복이 되지 않는 1인 1계정 월드코인 지갑을 지급을 해주고요. 그 지갑 안에 월드코인을 무료로 에어드랍해주는 방식을 택하였고요. 파이코인은 파이 네트워크 자체 시스템의 분산형 KYC 솔루션을 구축을 해서 기계 자동화 및 커뮤니티 인간 검증 시스템을 사용을 해서 각국에서 제공되는 거의 모든 공식 아이디를 KYC 시스템에 적용할 수 있도록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월드코인은요, 이 표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전 세계적으로 약 130만 명 정도가 홍채 스캔을 통해서 월드코인 계정을 지급받은 상태입니다. 물론 그러기 위해서는 안구 스캐너이죠. 올브를 올바르게 다룰 수 있는 오퍼레이터가 각 국가마다, 각 지역마다 존재해야 되는데요. 아직은 각 국가나 지역의 개인정보보호법이나 이 안구 스캐너의 에러 등으로 해서 빠르게 확장되고 있지는 못한 상태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하지만 프로젝트의 투자 규모가 이미 1조 원을 훨씬 넘어간 상태이고요. 지금 계속 추가적으로 투자를 받고 있고 최근 오픈 AI의 여러 챗 GPT와 같은 AI 비전 등을 봐와서 알 수 있듯이 AI가 멀지 않은 미래 인간의 일부 노동력을 대체할 수 있고 인류는 이에 따른 차별화된 기본소득이 필요하다. 그리고 이 미래에는 블록체인 기술을 통한 기본소득 시스템을 연구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이렇게 꾸준히 샘 알트만이 얘기를 해왔던 것처럼 이 월드코인의 KYC가 앞으로 쉽게 멈출 것 같지는 않습니다. 현재 월드코인의 목표는 약 10억 명의 인구에게 KYC를 진행하는 것이고요. 물론 지금 언론에서 인간의 신체의 데이터를 통해서 계정을 생성하고 있다는 것에 어마어마한 공격을 당하고 있고 물론 이런 대형 프로젝트 또한 미디어에서 스캠 취급을 지금 당하고 있습니다. 지역마다 국가마다 개인정보보호법에 위반되고 있다는 기사들이 쏟아져 나오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전 세계적으로 KYC를 진행하는 탈중앙화 프로젝트가 얼마나 큰 장애물들이 많은지 다시 한번 깨달을 수 있었던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파이 네트워크는 현재 230만 이상의 마이그레이션이 성공이 된 상태입니다. 그리고 KYC 통과자는 약 380만 명 이상을 돌파한 상태인데요. 그리고 월드코인과 비교하면 일단 장점이라면 세계 각국에서 이 분산형 KYC가 동시적으로 일어나고 있다는 겁니다. 월드코인과는 다르게 200개 이상 국가에서 진행이 되고 있기 때문에 월드코인에 비해서는 충분히 더 빠르고 폭넓게 KYC 확장이 가능하지 않을까 저는 예상을 하고 있고요. 앞으로 파이가 되었던 월드코인이 되었던 또는 다른 UBI 프로젝트가 되었던 어떤 프로젝트는 분명히 제일 먼저 5천만 명 또는 1억 명 KYC 돌파를 이루어낼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KYC 속도와 마켓 쉐어 선점도 매우 중요하겠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이런 시스템을 구축함에 있어서 각 국가들의 정보보호법을 위반하거나 또는 시스템 자체에 오류를 만들어내지 않고 안정적으로 진행을 할 수 있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할 수 있겠습니다. 저는 현재까지 진행 사항들을 봐왔을 때는요. 파이 네트워크가 가장 먼저 의미를 둘 수 있는 상징적인 수치에 도달하지 않을까 조심스럽게 예측을 해보고 있는데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도 좀 더 긍정적인 응원을 해주시면서 이 수치도 한번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스텔라의 소로반 스마트 컨트랙트 1억 달러 자금 조달에 관한 기사에 대해서도 잠시 공유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스텔라는 이더리움과는 정반대의 특성을 가진 블록체인으로 진화를 해왔었습니다. 이더리움은 확장성보다는요, 스마트 컨트랙트를 중심으로 해서 D앱 생태계 확장에 치중을 해왔었다면 스텔라는
최대한 간편하고 빠르고 낮은 수수료로 거래가 될 수 있는 결제형 블록체인으로 발전해 왔었는데요. 최근에는 이 두 블록체인 모두 다른 도전을 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이더리움은 오랫동안 계획해왔던 부분이죠. 작업증명 시스템에서 지분증명 시스템으로 전환을 꾀하고 있고 가장 큰 단점으로 지적되어 왔었던 확장성 부분에 지금 집중을 하고 있고요. 스텔라는 반대로 DApp 생태계 조성의 필수 조건이라고 할 수 있죠. 스마트 컨트랙트 개발에 지금 집중을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스텔라의 스마트 컨트랙트 개발은요, 2022년 초부터 시작이 되었었는데요. Network innovation is a core focus for the Stellar Development Foundation, and that's going to continue in 2022 as we challenge ourselves to adapt to new possibilities and see the opportunity they bring to extend Stellar. And the most immediate way we can think of to do that this year is with smart contracts. You heard me right. I said we are looking to bring smart contracts to Stellar in 2022. 이제는 스텔라 측에서 이 스마트 컨트랙트 개발 플랫폼을 소로반이라고 칭하고 있고요. 현재는 스텔라 개발 재단을 통해서 1억 달러의 지원금까지 조달된 상태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 1억 달러에 해당되는 지원금은 소로반의 생태계에 위한 도구 및 제품을 개발하는 개발자들에게 할당되어서 수많은 개발자들이 생태계를 만들어 갈 수 있도록 지원을 계획하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요. 분명 이 뉴스는 파이 생태계에서도 큰 호재일 수밖에 없습니다. 특히나 파이 네트워크는 스텔라의 소스를 포커를 해와서 자체 메인넷을 개발해 나가고 있기 때문에 스텔라의 장점 기술이 있다면 파이 쪽에서도 미래의 오픈 메인넷으로 전환이 되었을 시 쉽게 그 특성들을 가져올 수 있는 상태가 된다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파이 생태계 개발자들에게도 상당히 좋은 소식이라고 할 수 있겠고요. 지난 영상에서 소개해드렸던 파이 채물 개발자 에드윈 같은 경우에는 만약 이번 스텔라의 스마트 컨트랙이 개발이 성공적으로 끝이 난다면 당연히 파이 생태계에서도 그 핵심 기술이 사용이 될 확률이 매우 높으며 파이 DApp 퀄리티 향상에 매우 큰 도움을 줄 것으로 예상한다. 이렇게 인터뷰를 한 적이 있었는데요. 물론 이 부분도 소로반 개발이 성공적으로 끝이 나야 하고 파이 네트워크 또한 성공적으로 오픈 메인넷으로 전환이 될 수 있어야 되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장기적인 관점에서 지켜보았을 때 파이 가치가 미래에 올라갈 수 있는 그런 기술적 호재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오늘은 여기까지고요. 다음 시간에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